임변님, 오늘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금액이 커서 더 크게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사기 아닌가요? 그렇죠. 10억이란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사기죄를 논할 때 금액이 물론 하나의 요소가 되긴 하지만 그게 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기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문구멍이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냥 아무 관계도 아닌데 10억을 주겠냐, 이거는 관계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준 것이다, 뭐 이런 부분도 일응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간접 사실을 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뭐 민사소송에서 내가 청구를 하는 수준도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심한 국가 형벌권이 작동하는 범죄가 되려면 제3자가 봤을 때 명확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증명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신체 사진의 일부를 찍어서 막 보내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찍어서 보내줄 테니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계속 어려운 부분은 이 로맨스 스캠이 범죄가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걸 증명하기 어렵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나한테 찍어서 주라, 그럼 내가 얼마 줄게, 이렇게 되면 그냥 명백하게 약간 로맨스 스캠이 될 소지가 큽니다. 근데 야, 우리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떤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면 안 돼? 뭐 이런 거는 대가성으로 돈을 받았는지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가 있었다면 선물의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선물을 뭘로 보냐에 따라 다른데, 선물은 통상적으로 이제 징역에 해당합니다. 민법 5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들을 무상으로 너한테 제공하기를 뭐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은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걸로서 사실 끝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다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 데이트에서 뭐 금전을 이제 지출한다든가 아니면 뭐 선물을 사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너무 고가의 선물을 한 경우에는 돌려받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 수밖에 없죠. 그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애가 이제 결혼이나 약혼의 애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관계에서는 이것을 내가 너랑 사귀니까 내가 이걸 주는 거야, 이럴 순 없지만, 결혼해서 사실 애물을 주고 뭐 결혼 선물을 주는 거는 따로 그걸 약정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결혼 생활을 전제로 이런 선물을 하고 애물을 하는 거라고 제3자가 보기에도 명백하죠. 이건 이제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약혼의 애물로 징계한 것은 조건부 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적용하면 연인 관계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선물하면서 우리 사귀니까 주는 거야, 우리 헤어지면 돌려줘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카톡이나 계약서를 써야죠. 내가 너한테 루이비통을 주니까. 지저분하네요. 네, 지저분하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되면 소문납니다. 주위에서 걔랑 만나지 마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로맨스 스캠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팅 어플이나 SNS를 통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수법이 있나요? 단순히 뭐 연인 간에 그런 걸 착취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세로 내가 어떤 물건을 보낼 때니까 택배비를 좀 내달라. 근데 굉장히 고가의 물건을 막 보낸다고 이제 혹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런 감정적 동요를 만들어서, 근데 그래서 관세나 택배비가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고,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이렇게 우리한테 뭔가 가깝지만 사실 내용 자체를 명확히는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 좀 친분관계를 쌓은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돈을 받아낸다거나, 또 끝으로는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아예 영상을 허위로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군인이야, 뭐 교사야, 의사야, 이런 식으로 신분을 사칭을 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직종에 있지 않는 한은 사실 그들의 생활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원래 군인들은 좀 이래, 뭐 이러면서 사실 그 상황을 무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안정장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 직업군이라고 했을 때는 더더욱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비대면 범죄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나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 사기는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건으로 직접 접하다 보니까 사기가 정말 나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아픈 곳을 더 아프게 찌르는 방식이 사기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상태에서는 잘 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진짜 사람한테 이렇게 속았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굉장히 좌절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사기의 피해자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의 규책 사유가
적지 않다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최대한 빨리 뭐 변호사를 만난다든지 빠르게 좀 경찰한테 신고하는 거를 피해 구제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조금 늦게 인지하거나 아니면 이걸 스스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빠르게 대처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